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던 설렘이 여전한데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난주 김신임님과의 전화 연결에 많은 분들이 반가움을 전하셨습니다. 동료분의 퇴사 과정에도 많은 공감을 표현하셨고요. 권리를 높여요가 돌봄 노동자의 공감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어 힘이 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권리를 높여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걱정이 많은 전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퇴사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니던 요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참 당황스럽고 막상 그만둔다니 걱정되기도 해요. 가끔 요양원에서 월급이 늦게 지급되거나 적게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재직 중일 때야 기다리면 나오겠지 했는데 제가 그만둬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안 나오거나 너무 늦게 혹은 적게 나오게 되면 어쩌죠? 새로운 직장도 알아봐야 하는데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에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DJ 동남 도와주세요. 직장인의 원동력인 월급.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전걱정님과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권리를 높여요 DJ 동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걱정님, 제 전화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오매불망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합니다. 전걱정님은 지금 퇴사한 상황인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퇴사했어요. 퇴사한 달 월급과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았고요. 요양원에서 줄 때까지 우선은 기다려봐야겠죠? 전걱정님,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퇴사 후 기본급,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과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란 거죠? 네,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는 거죠. 재직 중에도 급여를 하루라도 지체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그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금액 역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던 서류들이죠. 항상 잘 챙겨두세요. 정말 저 서류들은 항상 중요한 자료가 되네요. 정말 잘 챙겨둬야겠어요. 잃어버리지 말고 꼭 신경 써서 잘 챙겨둬야 이런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서류를 모은 후에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체불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관련 서류를 챙겨 동남센터로 방문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여기서 최고장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최고장은 구두 지급 요구 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을 발송한 후에도 요양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쩌죠? 최고장 발송 후에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은 1350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1.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모읍니다. 2. 체불임금을 계산합니다. 3.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4. 최고장 발송 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요양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먼저 임금 체불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진정은 취하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신청 또는 직접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받는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죠? 이 과정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런 절차를 밟아도 저한테만 피해가 오고 사업주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끝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쩌죠?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불하는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이 제도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사업주 요건은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여야 하고 근로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지급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전화는 1588-0075입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했을 경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장기요양기관이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면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또한 체당금은 임금 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데 이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임금 체불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동남센터와 함께 의논하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니. DJ 동남 정말 고마워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는 14일이 되려면 기한이 남았으니 일단은 요양원 연락을 기다려볼게요.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동남센터를 방문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럼요.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전걱정님처럼 퇴사나 재직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있는 분들은 권리를 높여요. 임금 체불편 내용을 잘 기억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재섭의 사장님 돈 주세요입니다. 소중한 임금 꼭 제대로 받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